네, 주말 사이에 AI주들이 줄줄이 급락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지, 심층 분석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AI 대표주의 급락, 시장은 어디로입니다. AI 종목들은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와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으로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브로드컴까지 시우가가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가 흘러내리면서요. 오라클, 브로드컴이 지난주에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같이 좀 쉬고요. 다른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주식이 그들 두 주식 때문에 큰일 났다 얘기하는 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거보다는 그동안에 지나치게 많이 좀 한쪽만 올라간 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S&P만 하도록 500개의 주식이 있는데 500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웬만한 분들은 그냥 몇 개만 보죠. 그중에서 한두 개 찍어서 올라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한두 개의 주식 막 올라갈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 속상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많은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뭐 AI가 끝났네, 뭐 시장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큰 움직임에선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침에 대한 반작용 그러면서 일종의 순환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AI 관련해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3년 동안요. 거의 AI라고 우리가 흔히 분류되는 것들이 2, 3년 동안 300%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S&P 500은 전체적인 지수는 60%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쪽의 쏠림에 대한 반작용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보면 순환이란 사이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금년 2월, 3월 대한민국을 강타했고 전 세계 주식을 강타했던 것이 딥시크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기억하시기로는 엔비디아가 뭐 급락했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가 하루에 17% 떨어진 적이 있어갖고 사상 최대의 하락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시장은 한쪽에 대한 작용의 반작용이 시장은 있는 것이라고 큰 틀에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 마찬가지죠. 엄청난 막대한 투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 진짜 나쁠 게 하나도 없지만 네. 생각보다 약간 적다는 사람들이 기대보다 약간 못 미쳤다는 소위 수주 잔고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이슈가 되는 거고 네. 마진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거 다 앞으로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요. 나스닥이 1.78% 떨어졌고요. S&P 1%, 러셀 1.5%가 떨어졌고 네. 다우지수가 0.5%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떨어진 건 확실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 단위로 보면 주요 종목 중 오라클이 13% 떨어졌죠. 코이브드 같은 건 11%, 브로드컴도 8%, 9%가 떨어졌고 비슷하게 해서 반도체 ETF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도 3.6%가 주간 단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AI, 뭐 이노베이션 아니면 테크 그런 여러 가지 ETF들이 적게는 3, 4%, 많게는 5, 6%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AI에 대한 지나친 쏠림에 대한 반작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많은 고민이 그러면 AI 다 팔고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 뭐 순환 사이클에 대비해서 가치도 사고 칼로티도 사고 배당도 사라 그러면 A라는 걸 다 팔고 B로 다 옮겨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옮겨가는 순간 또 여러분들 판기 올라가는 것이 상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어느 한쪽에 A와 B의 소위 그런 끝까지 가는 싸움이 아니라 결국 같이 더불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미국 증시를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한 주간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외에도 일부 차익 실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경계 매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순환의 사이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어떤 주식을 갖고 순환을 하느냐. AI 관련주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주식이나 아니면 뭐 급락한 주식 추가야 매수하거나 소위 흔히 얘기해서 물타기거나 해서는 저는 이렇게 난관을 쉽게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면 다 회복될 수 있죠. 주식이라는 것이 아주 이상한 주식이 아니라면.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려면 다양한 주식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금융주가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요. 네, 네. 금리 하락에 대해서 금융주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속해 있건 간에 금융주가 살아있겠고요. 헬스케어가 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재들이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금융주 중에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드렸던 것이 있죠. 시티그룹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으면 싸도 너무 싸고 세일하는 가격이다. 비자를 얘기했거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주가가 지난주에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산업재 중에서는 전력과 관련된 건 지번호와 같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겠고요. 네. 또 여러 가지 하는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항공 우주 쪽에서 포함되는 아까 지번호랑 또 비슷한 지 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주에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올해 한 7월 정도까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 보이면서 헬스케어의 보험 또 하나 헬스케어 제약업체에 같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주식이 여전히 S&P 500에 있고 분명히 멀쩡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AI 쪽에 쏠려서 다른 쪽에서 그렇게 좀 관심 없었던 네. 주식 그런 주식들이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주가 좀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면 큰일 났다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은 좀 상당히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네.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분산 투자, 장기 적립식 분산 투자만이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버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유일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다만 성장주를 대부분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중에서 뭐 2배, 3배까지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제가 도와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고 그거는 뭐 투기하는 것이고 타이밍을 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방송을 100번 보셔도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성장주를 좀 올인하거나 반도체 뭐 이런 분들 AI에 집중하신 분들은 특히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 2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성장주로 AI나 뭐 특정한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존슨앤존슨이다, P&G다 하더라도 제가 여태까지 경험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건 주식들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분들이 ETF를 한 주, 2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만 더 분산 투자는 지름길이자 2026년을 네. 대비하는 그런 투자라고 보고 있겠고요. 가장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건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형주도 아니고 중형주도 아니고 대형주도 아니고 초대형 가치주만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캡 밸류입니다. MGB라는 ETF가 초대형 가치주. 예, 초대형 주식 되면 이 망하기가 쉽지 않죠. 이 큰 주식들 들어가 있는데 하나같이 여러분들 들어보면 다 아는 회사들인데 개별적으로 사기가 쉽지 않아요. 손이 잘 안 가는 건데요. MGV를 갖고 가시면 좀 상당히 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배당과 칼라티를 같이 갖고 가는 성장을 같이 갖고 가는 DGRW 뭐 여러 번 숱하게 말씀드렸던 ETF인데요. $90 채 안 되는 가격입니다. DGRW 이런 것들은 한 주씩 두 개씩 갖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2가지 ETF는 상승이 뭐 가파른다기보다 좀 안정적인 모습이 확연히 보이네요. 예, 주말에 있었던 AI의 좀 급락에 대해서 좀 분석해봤습니다. 네, AI 주의 그 급락의 원인이 바로 이제 오라클과 브로드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을 통해서 브로드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AI 마진 실토. 예, 브로드컴까지 양호한 실적을 내놓은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해서 AI가 돈이 되는가. 네, 브로드컴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실적이 좋았는데 예상치가 높았다. 또 그게 경영진 입장에서 마진이 좀 부족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쯤인데 주가가 너무 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라클만 하더라도 사실 뭐 주가 떨어지는 것의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 같은 정도 좀 아는 사람이면 1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이 왜 떨어지는지. 그렇지만 브로드컴은 왜 떨어지는지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에서는 약간 근거를 찾는 거죠. 떨어지게 팔아야 되는데 팔 근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난 저희가 실적 발표하고 바로 났을
애널리스트들 저희가 나할 때 이 금요일 새벽 6시 반 언저리만 들어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만, 네.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마진은 그 다음에 붙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AI가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냐라고 몇 번 물어봤더니 CEO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AI 관련된 제품이요. 쉽게 해서 칩이 되겠죠. AI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주문이 730억 달러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730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740달러면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730억 대가 부족하면 월 가서 어느 정도 예측했느냐. 예측한 수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900억 달러, 800억 달러, 어떤 사람은 1000억 달러가 넘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730억조차도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 너무 생각보다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하늘 천정부지같이 올랐던 기대를 못 맞췄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지금 CEO가 또 말을 약간 또 수정을 했습니다. 730억 달러는 최소로 얘기한 거고 훨씬 넘을 수도 있다 얘기했지만 일단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다 이제 5번째 고객을 얘기했거든요. 5번째 고객이 1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했는데 이거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에는 이게 오픈 AI 아니냐. 지금 오픈 AI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아니냐 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거리를 제공했다라는 새 시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해놓고 조금 후회하고 있을지도.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런 발표에 대해서 투자자와 일반 투자가와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파일을 만나는 거죠. 보통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가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11%가 그 금요일에 떨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실망했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거리가 많은데 얘도 잘됐다 하면서 주식을 팔아 제낀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반면에 애널리스트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속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이번에도 확실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상당히 회사 측에서 항상 약간은 보수로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기 그 주가 떨어지고 그러면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내려가거나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최소한 14군데가 목표 주가 올려놨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실적 자체가 나쁠 게 하나도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핑계거리를 찾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게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투자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것만 따끈따끈한. 네, 따끈따끈한 거가 되겠고요. 거기까지가 되겠고 지금 미국 시간대 월요일에 또 발표하는 데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다만 목표 주가를 그대로 타이밍 맞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의 추세는 결국은 방향성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브로드컴이 됐건 AI 오픈 AI가 됐건 엔비디아건 모든 거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은 분산 투자를 안 하면 주시장에서 360을 좋을 수는 없다. 그리고 분산 투자함으로 인해서 분산 투자한다 해서 전체적 포트폴리오가 떨어지지 않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주시장에서 외롭지는 않을 거다. 그게 분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다. 주식 투자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후에 참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컨퍼런스 콜 이후에 이렇게 11% 급락한 건 10개월 만에 이제 급락폭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좀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팔아버리자. 이런 좀 11%의 급락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월가의 의견은 좀 상향되고 있다는 점도 좀 파악이 됐고요. 네, 자 다음 헤드라인은요 좀 변화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켓워치입니다. 나스닥 100 신규 진입 종목입니다. 6개 종목에 신규 진입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S&P500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 100도 이제 정기적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이제 종목을 좀 편출입을 시키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6개 종목이 이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6개 종목이 새롭게 빨간색에 표시는 왼쪽에 이제 새로 들어간 것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이제 이번에 아쉽게도 빠져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간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ALNA 파마슈티컬, 저도 발음도 쉽지 않은데요. RNA 생명공학 기업이라고 하고 있겠고요. 페로비알은 스페인에 있는 인프라 기업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S&P500은 미국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기업을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은 그거랑 상관없기 때문에 나스닥 100은 해외 기업에서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도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22일자로 이제 편입돼서 들어갑니다. 다만 요번에 특징적인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월마트를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월마트를 깜짝 놀라실 분 계실 텐데 월마트가 지난번 실적 발표하면서 발표한 게 하나 같이 있었죠. 다우지수, 뉴욕 증권거래에 있었는데 상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코스피에서 코스라고 바꾸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바꾸냐는 건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유지를 하기 위한 수수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그 비용을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고 뭔가 코스닥 그 나스닥에 가 있으면 뭔가 성장의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못 들어간 이유는 이 회사가 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편입을 결정하는 기준 시안에 나스닥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이번에 편입 출입을 발표할 때는 월마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에 편입됐다고 신규로 편입됐다 안 들어왔다가 해갖고 주가가 편출이 되면 주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편입됐다 해서 주가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이 앞에 상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있어갖고 100위권 안쪽에서 뭐 이번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예를 테슬라가 들어가거나 팔란타가 S&P에 갑자기 들어오면서 100위권 안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의 규모랑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늘 확인드리지만 나스닥이 됐건 S&P 500이 됐건 지수 차원에서 투자하시면 개별주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건 QQQM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252달러가 되겠고요. 한국에서 상장된 미국 나스닥 100 관련 ETF는 7, 8개 있을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코덱스에서 하는 나스닥 100 ETF가 있거든요. 여기 25,000원 정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쪽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QQQM은 1등부터 100등인데요. 이거 좀 런업이라 그러죠. 앞으로 좋아질 걸 찾으신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 많으실 텐데 QQQJ라고 주니어란 심벌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101등부터 200등에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100 편입 편출 소식 전해드렸고요. 어제 이제 주말 나스닥의 하락을 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AI가 이렇게 급락했는데 산타랠리 물 건너간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산타랠리는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작년에는 12월 달에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12월 달에 상당히 기대감 여전히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산타랠리는 딱 6일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중에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026년 주시장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봤지만 금융조, 헬스케어, 또 산업재로는 또 좋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비자, 마스터카드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으니 분산 투자의 힘도 역시 정확히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는데 AI라든가 특정 주식 한두 주식 예를 들어 지금 시청자분 중에 제가 봤을 때 5% 정도 시청자분들은 속상한 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적자 기업이나 이런 거 꿈과 희망, 뭐 우창구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종목들만 갖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지만 그분들은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좀 좋게 좀 전략 세우셔야 되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